거기 정비 사업에는 6가지 사업이 있다 했지만 중앙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람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죠. 행태가 그 행태를 지적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민법 같은 경우는 그 쉽게 말하면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아주 많아요. 다양해요. 아주. 이게 마찬가지로 이 건축 행위도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 행위가 다 다양하고 원인이 발생하는 것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붙이는 이름도 다 틀린 거예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누가 합니까? 국가에서 한다면? 그래서 정부 주로 시장 군수가 하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붙였다 이런 거예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시군이 주로 하잖아요. 자, 나머지는 다 누가 합니까? 조합이어도 조합이. 이 그나마 이제 우리 그 신문 같은 데 주택 재건축 사업 이게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좀 익숙해요. 다 여기도 조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합이. 여기도 조합이. 그 다음에 그런 쪽도 조합이.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만 시장 군수가 그 공적 주택을 하기 때문에 그 조합이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사적 개발이 합니다. 사적 주체가 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여기만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주택법에서도 조합이 한번 나와요. 이 주택법에서 조합은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요. 직장주택은 잘 안 들어봤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은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옛날에는 이게 좀 분리가 됐는데 일단 직장이니까 한 직장에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해야 돼요. 동일한 직장.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이니까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못하잖아. 동일한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돼요. 요건. 그 다음에 그 직장주택조합은 여기서 조합이 설립되려면 일단 누구한테 그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 시장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무주택자, 주택이 없는 사람, 혹은 그 85제곱미터 전용면적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가 있어요. 직장주택, 지역주택조합. 옛날에는 이게 없었지만 이게 그 폐지가 됐습니다. 완화해 줬죠.
리모델링 조합은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리모델링 조합은 누구만 하겠어요? 리모델링 조합 누가 합니까? 소유자 맞습니다. 소유자가 하죠. 내 집이니까. 이건 소유자들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가입을 쓰게. 자, 개념을 잡았으면 이제 봅시다. 그 조합의 설립인가 신고. 크기를 크기 마시고 486페이지 일단 보기 보시죠. 일단 그거 먼저 보시면 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이자로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정비사업의 조합하고 이 주택사업의 조합하고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임의가입이라고 하죠. 임의가입. 이게 이제 그 중요합니다. 임의가입. 원하는 사람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조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 그 조합은 강제가입.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 돼야 돼요. 자, 지역주택자와 세 번째 줄,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무주택자, 그 다음에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한 채를 소유한 자 경우에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6개월 이상 그 동일한 지역, 일정한 지역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그 세 번째 줄,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다.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같은 직장, 동일한 국가기관, 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데니까 2번. 근데 그 직장주택조합의 그 486페이지 밑에 부분 보게 되면 그 직장주택조합은 다 이것을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조합을 설립하려면 지역이나 리모델링, 직장주택은 인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밑에 마지막 주제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예,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신고사항입니다. 직장주택이.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자, 특히 공동주택 또는 뭐 복리시설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가 리모델링 하자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다만 동의 요건이 좀 틀릴 뿐입니다.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다음에 복리시설의 소유자, 그다음에 공동주택 외 시설의 소유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의 특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세대주라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 지역을 떠났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떠났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다시 485페이지로 가셔서 그러면 조합을 설립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가입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자. 그러면 조합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뭐냐? 사용 그 첫 번째 줄 오른쪽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에서 만약에 주택 사업을 하겠다. 그럼 이거 필요합니까? 이건 필요 없죠. 사적 주체인 경우만이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그 밑에 가본다.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전체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동일 때는 3분의 1도 마찬가지 3분의 1 이상의 결의를 받으면 됩니다. 단지 내 각 동이 있잖아요. 단지 내에 뭐 만약에 아파트가 뭐 세 동 있다. 전체의 3분의 2, 그 다음에 각 동별로 3분의 2.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박스의 경우는 제출해야 할 서류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번에 하시고요. 자, 넘기시고 4번 조합원의 수는 그러면 어느 정도 조합원이 충원이 돼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라고 했죠. 이건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택을 건설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 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은다. 300세대 아파트를 지은다. 그게 예정 세대수죠. 거기에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을 해요. 2분의 1 이상이에요. 그리고 2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1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되 20명 이상이어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하고 리모델링하고 맞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리모델링은 가지고 있는 내 집이니까 이거랑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의 선정. 이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아니다. 이 전체를 보고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판례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 조합원 지위의 변경 여부를 보십시오. 이것은 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함부로 그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직장주택조합이 생기면 그 지역은 좀 어찌니까 집값이 오르게 돼 있죠. 대부분. 그러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조합원을 함부로 가입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다만 예의사항이 있어요. 시험은 항상 예의사항이 잘 나옵니다. 추가 모집이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주택 조합 수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게 좀 더 그 모집을 하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충분히 가능한 경우는 조합원이 사망을 했어요. 자, 카본하고 라본하고 같이 똑같은 개념이죠. 라본을 보시게 되면 자격을 상실했어. 무자격자. 이 사람이 주택을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어. 그러면 상실된 거죠. 조합원 사망한 것이나 자격 상실이나 어찌니까 똑같죠. 이제 카본하고 라본은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본의 경우에는 밑에서 세 번째 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그 세대주가 바뀐 경우, 양도나 증여나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다만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규정에 따른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한다. 이것은 어찌입니까? 당연한 말 아닙니까? 투기가 과열되기 때문에 직장이나 지역주택조합은 그 전매를 금지합니다. 이 실제로 여기 그 주택 이그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의 그 등기를 떼어보면요. 1년 이상 이 등기 이전이 안 된다고 딱 등기일부에 나와요. 실제로 보시면. 그 다음에 답변을 보시게 되면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원래 조합원 자격 요건이 세대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데 2분의 1 이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충원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게 다 맞는 소리입니다. 다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것은 읽어보면 맞아, 대체 그렇다. 마음을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됐다. 이 말은 자 사업계획을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과정에서 관할 청장이 여기 세대수는 너무 적어. 땅이 이렇게 빈 땅이 많잖아. 이게 더 지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지으라고 하면은 세대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건설 예정 세대수가 늘어나면 2분의 1 이하, 2분의 1 이상을 충족을 못 하죠. 늘어나니까 더 어찌하래요? 모집을 해야겠죠? 그 말입니다. 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됐어요. 그러면 건설 예정 세대수도 변경된 거예요. 그럴 때 2분의 1 미만이라고 더 많이 지어라 했을 경우에. 그러죠.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경우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죠. 문제 보고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기요건 판단 시점. 그럼 언제 무주택자고 언제 85제곱 이하의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냐? 언제 그 시점을 볼 것이냐? 두 번째 줄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합원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그 다음에 그 조합원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주택사업의 사업개인 승인 신청 등을 보시게 되면 그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개인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조합이 설립이 됐죠. 이제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됐어요. 조합은 언제 설립이 된 걸로 봅니까?
아니 조합은 언제 설립이 된 것으로 봐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조합 설립을 하면 인가 받고 네? 아니 조합이 설립이 됐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시장 운수에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인가를 받으면 조합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할 때 비로소 조합이 설립이 된 걸로 봐요. 등기. 그러면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이 이제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그 건설업자랑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조합이 설립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계획을 써야겠죠. 사업계획. 이 사업 그 공적 주체의 계획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항상 사적 주체가 계획을 세울 때는 승인이나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 사업 계획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계획 세우고 무작정 늘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사업 계획 승인 인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이내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공택지에 한정해서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다. 주택조합은 단독으로 사업할 수도 있고 등록 사업자랑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주택사업을 하려면은 등록을 해야 한다. 앞에서 한번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주택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일단 해야 돼요. 근데 등록을 하는 요건이 또 있어요. 원래 주택법 규정은 몇 호 이상이 될 때만 주택법 적용을 했습니까? 35 이상이죠. 이게 주택을 25 이상 지으려면 네? 아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25 이상을 지으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조합은 등록 사업자 같이 할 수도 있고 다른 건설업자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택사업, 주택집 장사를 하고 있는 이제 건설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야, 어디 지역에 조합이 생겼다더라. 조합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등록 사업자가 땅이 많아. 내가 가지고 이 사업자가 가지고 근데 그 땅이 팔로가 없어요. 잘 안 팔려. 그러면은 이 등록 사업자가 이 조합하고 조인을 하려고 덤벼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먹고 안 먹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집 팔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그 건설비 또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그 요건에 맞아요.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 그건 일단 두 번째로 이 등록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그 토지를 그 주택용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전부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그러면 이 등록 사업자가 좀 불리하다. 그래서 공공택지에 한정해서 조합이 이 공공택지에라는 주택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아까 말하고 있는 그 배경하고는 상관이 없죠. 어차피
대출을 받은 것을 못 갚으니까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그 경매에 넘어간 것을 조합원이 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공목사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합이 의도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은 진다겠어요. 35 이상이라고 있죠. 이게 옆에 489페이지 박스를 보시죠. 주택사업은 35 이상의 경우에 단독주택은. 근데 공공택지로 지정할 수 있는 용지에서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한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55 이상까지.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원래 공공택지란 말은 이 공공에서 나왔다시피 공공건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사적 주택 택지가 아니라 공공건설을 할 수 있는 택지란 말이에요. 공공택지란 말을 썼는데 이 공공택지를 공급을 했는데 이것을 필지별로 이렇게 공급을 한 것이 아니라 몇 다시 몇 필지별로 주택을 지어라 하고 공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를 그냥 공공택지로 공급을 한 거예요. 이 땅 전체를. 그러면 공급받는 사람은 이 필지별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알아서 자기가 자기 계획 위해서 막 건설하겠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은 경우, 일단의 토지, 전체 땅을 한꺼번에 필지별로 구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호, 이거는 55 이상이 돼야 주택법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30세대. 근데 그 박스에 있는 경우는 50세대. 이게 시험에 50세대가 더 잘 나옵니다. 30세대, 35는 단순하니까 안 나오고 50세대 이상. 예를 들어서 일단의 토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35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걸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했죠. 앞에서.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입니다. 자, 이것도 도로는 몇 미터가 일반적이라고 했죠? 4m죠. 그러면 진입도로의 폭이 6m다. 그러면 몇입니까? 좀 넓죠? 넓다는 말은 그 주택의 진입도로 폭이 6m라면 좀 넓다는 말인데 진입도로가 넓다는 말은 어찌입니까? 그 안에 있는 세대가 좀 많이 산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연결시키면 또 이것도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이 경우에는 50세대 이상까지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자, 시장 군수가 주택을 지은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적용을 피할 수는 없겠죠. 승인을 안 받더라도. 이 시장 군수가 뭐 자기들이 공적 주체라 해서 막 아무데나 한 것은 아니고 거기도 주택법의 적용을 받긴 받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하고 동의나 승인을 받는 것하고는 틀려요. 개념이. 그 다음에 대지의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 이상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자, 공구별 분할시행. 우리 앞에서 공구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주택 단지가 있고 공구가 있다고 했죠. 단지는 말 그대로 주택 단지 여러 동에 살 수 있는 그 단지고
공고는 이 단지 내에서 그 분리되는 걸 말하죠. 이 하나의 단지라 해도 두 개의 공구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구의 특징이 뭐냐? 6m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동과 동 사이가, 아니 공구가 공구 사이가. 그리고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공구별로 분할 시행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로 분할할 수 있어? 둘로 분할할 수 있죠? 공구는 300세대 이상이니까. 이 단지와 공구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공구는 단지 내에서 따로 이 지역 6m 이상 떨어진 지역을 따로 공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90페이지. 자,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이것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은 그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10만 제곱미터 이하이든 다 승인을 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이하든 다 승인할 수가 있어. 그런데 시장 분수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이 그림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쓰신 게 나을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경우에는 다 승인을 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든 다 승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 분수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미만만 승인할 수 있다. 책이 잘못 나왔어요. 아니 맞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해되십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를 거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는 좀 틀리겠네요. 도지사 밑에는 도지사가 없죠. 도지사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시장 분수는 10만 제곱미터 미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네?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야 아니면 시도지사? 도지사, 특별자치. 네? 이번에도 도지사 있는데. 아니 그것은 특별자치 도지사. 그것은 대도시시장으로 봐요. 시장하고 똑같이. 서울시장, 광주시장.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특별자치 도지사하고 틀려요. 특별자치 도지사는 제주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거의 시장급이에요. 거기는 시장. 그러니까 도지사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시장 분수는 10만 제곱미터 미만,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승인을. 선생님 그럼 대도시장도 밑에도 되는 거예요? 네? 대도시장, 아니, 대도시시장도 밑에도 되는 거예요?
10만 제곱미터 미만도? 예. 이게 대도시 시장은 보통 특별자치 시장 이런 걸 대도시 시장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이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것을 대도시 시장이라고 해요. 순천시장으로 시장. 시장의 시장. 시장 군수할 때 군수급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순천시장이요. 예. 네. 몰라. 근데 특방 역시 여기 다른 시도지사라고. 아니 시도지사, 도지사 아니고 시지사. 그렇잖아. 시도지사에서. 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급은 급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그게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장도 10만 제곱미터 이상 할 수 있다니까요. 이하도 할 수 있고. 근데 도지사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한다 이 말이에요. 순천 동시에 순천시장 똑같은 거. 시험이 안 나오죠 이거? 복잡합니까? 아, 아니요. 둘이 싸울 때 아니면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그게 이해보잖아.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게 끝나거든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 근데 특별자치시장은 그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됐잖아요. 세종시는 광역시보다 더 적죠. 네. 특별자치도지사도 특별자치시장급으로 봐요. 이제 이것을 대도시 시장급으로 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세 레벨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계속 찾아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계속 언급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해요. 근데 여기는 도지사는 빠졌죠. 지금. 그죠? 이게 시는 요거 이 사람들 말하고 이것은 대도시장으로 보통 똑같이 봅니다. 같은 개념으로. 시, 도지사, 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어쩐다 했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승인을 해줍니다. 시장 공수는 쓴다고요. 요거 미만. 그 다음에 도지사만 10만 제곱미터 이상 승인해준다. 자,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여기 좀 잘못 나온 거예요. 보시죠. 책이요? 네. 시대도시장 10만 미만이라고 나와요. 네. 맞나? 아 맞구나. 네. 아, 맞네. 이게 좀 헷갈리게 나왔다고. 이게 간단하게 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굳이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거기 있잖아요. 도지사는 어떻습니까? 밑에 화살표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장 분수는요? 이만이죠? 나머지는 어쩐다?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리되셨죠, 이제? 여기? 자, 그 다음 예의사항은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규모로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소리죠. 건설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찌입니까?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겠죠. 2번하고 3번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1번하고 4번도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나 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국가가 50% 이상의 50% 이상을 출자를 했어요. 주식 50% 이상의 돈을 내서 이 회사를 세우는데 50% 이상을 출자를 하면 이건 결국은 국가 기관으로 보죠. 그죠? 대부분 공사들이 그렇습니다. 한국항전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전력공사 공사들이 주로 국가에서 50% 이상을 출자를 해서 많이 해서 결국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가 기관을 보겠죠. 그럼 여기에서 사업을 하려면 누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똑같은 말이죠. 1번이나 4번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좀 쉬었다 하실까요? 네.